이번 주에는 이제 코레일 저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오늘 알아볼 코레일 필기 시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유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어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채용 전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공채와 보훈 추천 장애인 전형인데요. 그 전형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과목, 시험 과목이 달라져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공채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리고 전공 과목, 작년에 신설된 전공 과목, 다시 말해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치릅니다.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 60분간 이루어지고요. 특히나 특징적인 것은 과목 간의 시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공 시험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한 뒤 NCS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보훈 추천 장애인 전형은 여전히 전공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만 50문항 60분 치러지고요. 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NCS 코레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대표적으로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말인즉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도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그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직 불합격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 청년 인턴 기회가 부여됩니다. 네. 이때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청년 인턴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시험 이후에 있을 그 채용형 체험형 청년 인턴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점 양자 기억하셔서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필기시험 점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네, 출제범위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 공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공채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이 특히나 세부적인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보면, 우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의수문,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에 대한 시험 문제가 25문제 출제가 되고요. 직무수행능력평가, 이 전공 파트에서는 지원 직렬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조금은 세분화되어서 다릅니다. 지금 표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사무영업의 일반 수송 지원하신 분들은 경영학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경영학 중에서도 출제 범위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재무관리나 회계학이 미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영업이익이나 어떤 자본 총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뭐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IBK 기업은행 많이들 지원하시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땐 상당히 수월할 수 있는 경영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운전, 토목, 건축, 전기통신도 지금 출제 범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제 범위는 작년에 출제되었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참고해서 준비하던 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는 대로 준비하면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공기업 필기가 선생님 아시잖아요. 쉽지 않은 거. 절대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영역이고 맞습니다. 많이들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필기시험 직무별 이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몇 점을 받아야 그러니까요. 합격하는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지난 하반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채용 전형에서의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네.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높게 보이는 곳이 사무영업 일반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하반기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81.26점, 네. 8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70점대가 다소 보이고요. 가장 낮은 곳을 꼽으라면 토목 네. 정도가 50점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영업 좀 중심으로 봤을 땐 못해도 70점 중반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때만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가장 최근의 하반기 그 전에 있었던 상반기의 커트와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사무영업, 특히나 많은 분들이 지원한다고 말씀드린 일반직은 평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올랐습니다. 네. 더 오르는 추세예요. 이때만 특히나 오른 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 추세고 이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와봤는데, 이것처럼 아무튼 갈수록 우리 서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필기 수준의 그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하면 커버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조금 준비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공부는 아니, 말씀이 다다익선이지 다른데요? 않을까. 아까 전이랑 그만큼 말씀이 다른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지만 보면서 이렇게 높았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하자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표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야별로 봤을 때는 글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난이도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라고 하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 개인적인 난이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중상, 뭐 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금융공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공공기관, 뭐 지방 공공기관도 있고요. 비교해봤을 때 코레일 정도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코레일 같은 경우는 그 작년 상반기부터 전공시험이 도입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 상반기에는 전공시험이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좀 많은 취준생분들도 어떻게 나오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솔직히 말해 까본 결과 너무 지엽적인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치면 옆에 꼭지로 나오는 그 작은 내용들까지 시험 문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어려웠겠다. 네.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한 번을 거치고 넘어오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이분들도 출제 위원분들도 조금 더 감을 잡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나오는 그 문제, 범위에서의 시험 문제, 전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수월하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제가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 필기시험 때마다 이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주관사에 네. 좌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나 난이도 같은 게 아직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느 주관사가 담당을 하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는 중이 맞으나 네. 아직 방심하시는 말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공부는 다다익선 열심히 하는 것이 왕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가 중 정도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알아볼 코레일 필기시험은 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일까요? 오늘은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 사과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수리 네, 능력 하셔야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앞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NCS 직업기초 능력에 네. 의사소통 수리 문제액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은 기존의 출제 경향들을 봤을 때 이건 출제사가 좀 그 변동이 돼도 좀 공통되고 있는 그 기조가 있었어요. 뭐냐면 긴 지문, 굉장히 긴 지문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제 찾기 혹은 뭐 일치 불일치, 문단 배열 이런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냥 긴 지문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비문학 지문 독해 연습을 좀 하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인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쉽지 않았을까. 근데 이 쉬운 문제들이 오히려 뒤에 50번대의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앞에 열심히 수리 문제, 그러니까 중간에 수리 능력 문제가 있거든요. 수리를 풀다가 막히잖아요. 난 망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 해결도 개인적인 명제 그리고 추리, 논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문제들 참거집 같은 것 공부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못 푸는 문제를 빠르게 걷어내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뒤에 나오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수월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저는 이번에 수리 능력만을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NCS 푸는 전략이라고 하면 풀 문제와 풀지 않을 문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전략인데 지금 코레일은 감점이 없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여기는? 물론입니다. 찍고 넘어가든 아니면 이거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비워두고 넘어가든 여러분들의 이제 전략에 따라 다른데 말씀해주신 대로 찍으셔도 감점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풀 문제는 더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세요. 네, 수리에서도 특히나 코레일에서 지난 하반기에 많이 다뤄졌던 수추리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수추리 문제입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나열된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다음 중 밑줄 친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0, 1, 1, 2, 3, 5, 8 그리고 빈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1번 10, 2번 11, 3번 12, 4번 13 중에 지금 나열된 숫자를 보고 규칙을 유추해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추리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우선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해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그 숫자 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접근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풀다 보니까 이제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값이 세 번째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답은 4번으로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미정 아나운서? 네, 저도 이 문제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1번 문제 풀었습니다. 맞아요. 네네. 두 분께서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규칙까지 뭐 서현 아나운서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위정 아나운서님 접근 방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가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배열을 그냥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 1, 2, 3, 5, 8이다? 그럼 피보나치가 아닐까? 우리가 바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이 숫자 배열이 나오면 피보나치다.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가 나오는 그 규칙이라고 푸시면 더 좋은,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오케이, 피보나치 푸는 문제라고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번 문제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수출인데 내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실제로 네.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제가 내기도 했는데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수출이 문제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열된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밑줄치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지금 나열된 숫자는 왼쪽부터 0, 2, 5, 9, 15, 24, 38 빈칸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 보기 1번 55, 2번 58, 3번 60, 4번 63 중에 규칙을 찾으셔서 해당 규칙에 적합한 하나의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부터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쉽지 않아요. 왜 이런 무슨 문제를 마민영 쌤이 가지고 오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서 약간의 원망이 들기 시작했는데 방송 전에 미정 아나운서 풀이를 좀 해주셨잖아요. 아, 근데 일단 저는 무조건 차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0과 2 사이는 2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3, 4.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은 거, 2, 3, 4. 그런데 갑자기 6, 9가 나오는 거예요. 6, 9.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죠. 근데 뭔가 이 차에서 오는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했거든요. 확실히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차에서 네. 오는 그 값은 맞습니다. 아, 맞나요?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빠르게 보고 풀 수 없다. 에이, 그러면 뭐 찍고 넘어가든 비워두고 넘어가든 해야지 라고 말씀드린 그 가장 대상이 되는 문제. 그럼 내가 차로 봤는데 2, 3, 근데 6, 9가 나와? 네. 그럼 계속 내가 풀어야 될 것인가? 이 규칙을 끝까지 발견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두고 네. 혹시 뒤에 나와 있을 문제 해결 쉬운 걸 놓칠 수 있으니 넘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전략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접근해 주신 방법은 맞습니다. 차. 그런데 맞나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꼬아서 냈어요. 이제 그럼 제가 풀이를 좀 해드리면 네. 일단 차는 맞아요. 차는 맞습니다. 이 차는 2, 3, 4. 근데 여기서 갑자기 6이 되죠. 6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9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2와 3의 차는 1, 아, 네. 1. 3과 4의 차는 1. 1, 4와 6의 차는 2, 아, 6과 9의 차는 3. 3. 1, 1, 2, 3, 5, 8. 아. 제가 아까 이거만 보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 아닐까. 근데 그 피보나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그러네요. 두 번째 단계에 나온 네. 피보나치예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실전에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제시를 했지만 피보나치 1, 1, 2, 3, 5, 8 딱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제시되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단계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 세 번째 단계에서 규칙이 보이는지를 쉽사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다른 규칙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규칙이 있죠? 아, 왜냐면 0이랑 2를 더하면 네. 2잖아요. 네. 근데 5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3이 되어야 돼요. 요 사이에는. 맞습니다. 그리고 2랑 5를 더하면 7인데 9가 되려면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5랑 9랑 더했더니 14인데 그러려면 플러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네. 플러스 3, 2, 1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0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규칙을 발견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미정 규칙 아닌가요? 이 미정 규칙. 사실 제가 풀이를 적으면서 그것도 아래에다가 쓸까 고민을 했는데 아. 맞는 규칙이긴 해요. 오. 맞는 맞나요? 규칙인데 네.
사실은 뭐 실전에 그런 생각이 딱 퍼뜩 잠깐만 더했더니 플러스 3, 더했더니 플러스 2, 더했더니 플러스 1 나오면 다행인데 네. 여러 근데, 번 풀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하면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뒷부분 문제, 쉬운 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딱 처음에 접근하신 대로 사칙연산 더해보거나 빼봤는데 안 나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 이거를 더해서 플러스 3을 해볼까? 더해서 플러스 2를 해볼까? 여기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비워두고 넘어갈 것인지를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정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도 장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60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규칙으로도 여러 번 꼬아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캐치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쉽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3번도 제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게 실제로 기출이 됐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신 거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코레일 필기 하시는 분 대체 어떤 분들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3번이 이제 나열된 도형의 숫자 배열 규칙입니다. 이 부분 좀 풀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어떤 분들이 낼까 굉장히 궁금하긴 네. 해요. 어떻게 이런 좀 창의적인 문제를 내실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수출이 문제고요. 이번엔 도형이 나옵니다. 자, 다음 나열된 도형의 숫자 배열 규칙을 고려할 때 다음 중 맨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도형을 보면 가운데 검은색 음영 칠해져 있는 곳에 2라는 숫자가 있고요. 각 꼭지점에 1, 0, 3, 2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는 가운데 음영 칠해진 것에 4라는 숫자가 있고 각 꼭지점에 5, 2, 8, 9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네. 가장 오른쪽 보시면 빈칸이 있고요. 그 꼭지점에 9, 8, 5,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어렵겠지만 한번 일단 직감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을지 뭐 미정 규칙이든 서형 규칙이든 발견을 해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과연 보기에 답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문제는 시원하게 찍었습니다. 몇 1번. 번으로? 저도 찍었는데 저는 5번, 4번. 아니 최소한 답지에 있는 걸 찍으세요. 네네, 막힌 4번을. 거 불가능할 텐데 네, 혹시 답이 있나요,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나요? 5번 역시. 아니에요 혹시? 답은 5번이면 좋겠는데 네. 답은 1번. 1번. 오, 그래서- 직신. 오늘 좀 감각이 이걸로 좋으신 것 대학 같습니다. 갔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 째려보면서 규칙이 오. 보이나 안 보이나 해서 보이나? 사칙연산 뭐 네. 더하고 빼고 어쩌고 보이나? 저쩌고 해서 안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찍고 넘어가거나 일단 비워두고 넘어가거나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자, 이 각각의 도형들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위에 있는 두 숫자 간의 차가 1이고요. 아래에 있는 두 숫자의 차도 1이에요. 네. 1과 1을 더하니까 2가 나왔나? 두 번째도 보시면 5와 2의 차가 3이죠. 8과 9의 차가 1입니다. 3과 1을 더하니까 4가 나왔네. 세 번째도 보시면 11과 4의 차는 7, 5와 6의 차는 1. 와. 그럼 7과 1을 더하면 8. 그러면 9와 8을 빼면 1, 5와 7을 빼면 2, 1 더하기 2는 3. 정답이 1번.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 100점을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 100점을 내가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푸시고 앞서 말씀드렸죠. 한 80점, 70점대 중반이면 그래도 합격 커트를 넘길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노린다면 이 문제는 과감하게 한 번 했을 때, 한 번 접근을 했을 때 안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든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핑계겠지만, 네, 이 문제 함정에 걸려서 뒤에 문제를 사실 잘 못 풀었습니다. 네, 뒤에 요 문제? 함정에 걸려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중요합니다. 빠른 패스가 중요하네요. 네, 시험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도 바로. 네. 네. 미정 아나운서 놓친. 이번엔 5번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네. 5번이 네. 없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 4번. 자, 마찬가지로 나열된 도형의 숫자 배열 규칙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시는 건데요.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인 도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칸 안에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6, 9, 4라는 도형이 있고요. 1, 4, 4분의 1이라는 또 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4, 4, 4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 15 빈칸이라는 도형이 있네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일단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풀이를 한번 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한 5초 내지는 그래도 10초 정도 보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도 해보면서 무슨 규칙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사고력 훈련을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일단 뭐 6, 9, 4, 네, 보여요. 잘 보고 1, 4, 있어요. 마이너스 네. 1, 4, 4분의 1, 4, 4, 4. 규칙이 도저히 안 보이는데요. 네. 안 특이한 보일 거는 분수가 있어요. 4분의 1. 안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2번부터 해서 1번은 네. 조금 두 수를 더했더니 네. 다음 수가 나왔네, 쉬었네. 그 문제는 푸는 거고요. 네. 2, 3, 4번은 안 보이게끔 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니 맞쌤은 이상한 문제만 갖고 오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수리 능력을 갖고 온 거기도 하고요. 그럼 같이 네. 한번 바로 보시면 6, 9, 4 보이십니까? 6, 9, 4.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죠? 6, 9, 4가 보입니다. 6, 9, 4는 보이시는데 네. 저희 규칙 아, 이거 아니네. 보셨습니까? 6, 9, 4. 6, 9, 54인데 뒤에 4? 6, 9, 54에 뒤에 4. 에이. 그럼 4, 4, 16인데 뒤에 4? 아, 뒤에는 4분 끝나, 이건 4분의 1? 근데 이걸 먼저 아,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만약에 제시된 숫자 중에 네. 분수나 소수가 있으면 네. 나눗셈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뭘 나눴으니까 딱 안 떨어지면 분수나 소수로 표현이 되겠죠? 아, 그렇죠. 1, 4? 혹시 앞에 있는 걸 뒤로 나눴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뒤로 나눴나? 아. 앞에 있는 걸 뒤로 나눴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네. 앞에 있는 걸 제곱해서 나눴나? 어? 6, 6, 36 나누기 9면 4. 그러니까 4, 9, 36. 4, 4, 16, 4의 제곱. 아. 네.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는 1. 1의 제곱은 와. 1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것이 제곱이 나올. 그냥 여러분 찍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의 네. 그냥 창의력, 사고력을 와.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괜히 여기에 1분, 2분 터비하지 마시고요. 물론 오. 풀면 다행인데 100점을 맞추면 다행인데 우리는 70점 중반, 80점대를 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분수가 나왔다? 나눗셈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볼만 해요. 근데 이거 나눗셈 같은데 뭐지? 야. 라고 생각해서 계속 접근하는 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 나누기 5는 20. 이로 푸는 문제. 야, 상상도 라는 것 못했다. 정도만, 창의력과 사고력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와. 콜이 정말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문제를 꼭 뽑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다음 맞습니다. 문제가 제가 유일하게 좀 한번 제대로 자신 있게, 풀어본 네.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료 해석 문제거든요. 치킨 가게. 네. 이 문제도 빠르게 그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치킨 가게에서 프라이드, 양념, 갈릭 이 세 가지 치킨 메뉴를 단품 혹은 반반 혹은 모두 조합해서 판매 중인데 다음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주문 건수 내용을 우리가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뭐 조건 보시면 프라이드 단품 메뉴 주문 건수는 양념 단품 메뉴 주문 건수보다 2개 더 많다. 양념 단품 메뉴 주문 건수는 갈릭 단품 메뉴 주문 건수보다 2배 더 많다. 프라이드 앤 갈릭 반반 메뉴 주문 건수는 갈릭 단품 메뉴 주문 건수보다 1개 더 많다. 프라이드 단품 메뉴 주문 건수와 양념 앤 갈릭 반반 메뉴 주문 건수는 같다. 프라이드 앤 양념 앤 갈릭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합한 이 메뉴 주문 건수는 프라이드 앤 양념 반반 메뉴 주문 건수보다 1개 더 많다. 갈릭 단품 메뉴 주문 건수는 다섯 건이고 갈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주문 건수는 29건이다. 자, 이 조건에 근거해서 보기 4가지를 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1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 3개는 옳은 거고요. 네. 조건에 근거했을 때 1가지, 틀린 것 1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치킨 냄새 문제 나요. 나온 이상 네. 예, 당장 이 치킨에 좀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들 좀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도 풀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하신 저를 거예요? 이긴 거죠. 제가. 저를 이기면서 저는 하나씩 써봤어요. 예, 네, 여기 네. 나와 있는 공식대로 뭐 프라이드 단품이 양념 단품 플러스 2 그리고 또 이꼴 그 양념 갈릭 반반 뭐 이렇게 좀 쭉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갈릭 단품 메뉴 주문 건수가 5건이고 갈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주문 건수가 29건이다. 이게 네. 좀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보니까 저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좀 설정을 해봤는데 어떻게 어때요? 푸셨어요, 미정 아나운서는? 저는 못 풀었습니다. 아, 예. 5번을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일단 와. 답은 4번.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을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 정도로 접근을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성공할 수 벤 있는 문제. 다이어그램이요? 맞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아. 프라이드가 이렇게 있고 양념이 있고
갈릭이 있는데 오. 뭐 예를 들면 갈릭 우와. 단품 메뉴니까 5건이잖아요. 여기 갈릭 단품이에요. 네. 갈릭 후라이드 반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양념 갈릭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세 가지 모두는 여기 되는 거. 네. 요걸 한번 그려보시면서 5건, 29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 풀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보시면 이 모두 주문 건수가 9건이 아니라 여기 9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8건이라는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답 4번 그래도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왜 저 네. 생각을 생각하는 게. 못했을까요? 벤 다이어그램.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네, 방법. 근데 아마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텐데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겹쳐있는 중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유형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앞선 문제에서 분수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왔을 때 나눗셈으로 접근해볼까 하는 것처럼 이런 중첩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 여기까지 좀 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레일 필기시험 문제들 저희가 함께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쉬운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그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 예. 꼭 내가 풀고 네. 넘어가야 돼. 내가 여기까지 맞아요. 연필을 댔는데. 근데 조금 포레일은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는 유명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찍고 넘어가든 과감하게 책 비워두고 넘어가든 일단 안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는 전략 다시 한번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